이번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토부는 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주거 문제와 교통 문제입니다.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착륙이 아니라 이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많은 취약계층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이런 분야들에서 조금 더 미진한 게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그 GTX에 관해서는 교통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단한 나라, 든든한 국민을 실현하기 위해서 균형 발전, 주거 안정, 교통 혁신, 경제 재도약의 4가지 핵심 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 주도 성장의 공간을 조성하고 어디서나 공정한 이동과 접근을 보장하는 지방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린벨트 권한은 지자체의 부분을 확대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산업단지를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어서 만들어 나가고요. 5대 광역철도 등 광역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고 신공항 그리고 광역 도로망들을 통해서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묶겠습니다. 두 번째, 주거 안정 분야입니다. 구입, 자금 조달, 이사 등 내 집 마련의 전 과정에 걸친 규제를 정상화해서 특히 청년 특별 공급을 늘리고 모든 주택에 대해서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들을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임기 동안 50만 호의 공공분양 주택, 뉴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우수입지, 그리고 부담 가능하고 그동안 소외됐던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에게 예측 가능하고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획기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범정부적인 전세 사기 전담 조직을 본격 가동하고요. 모든 세입자들에 대해서 100% 보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전세금 안전판을 우리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교통혁신입니다. GTX 개통시대를 개막해서 출퇴근 하루 2시간의 삶을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GTX A에 대해서는 4분기에는 시범 운행을 개시해서 국민 참여단이 실제로 타볼 수 있도록 하겠고 24년 초에 수서 동탄에 정식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GTX B입니다. 여기는 인천 부두에서부터 부평, 여의도, 청량리를 거쳐서 남양주, 마석까지 가는 노선인데요. 내년 초에 정식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TX C입니다. 상반기 내에 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해서 23년 하반기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TX D, E, F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처음으로 나온 노선입니다. 올해 상반기 내로 추진 방안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완성을 하고 임기 내에 착공 빼고는 모든 사전 절차를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분야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경제 제도약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과 화물 물류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산업 현장에 있어서의 집단적인 폭력을 해소하겠습니다. 신성장 전략 4.0, 이게 정부의 성장 전략인데요. 자율주행 시대, 그리고 항공 모빌리티 시험 비행을 시작해서 세계 인류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민간 기업의 혁신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통해서 해외로 나가 있는 달러를 우리가 일부를 찾아와야 되겠습니다. 건설, 방산, 원전, 문화, 디지털이 패키지로 대한민국 총체적인 국력을 수출한다는 마음으로 임기 내에 연 500억 불의 해외 수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꿈꾸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앞장서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정상화,
든든한 주거복지를 통한 주거안정 실현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의 집값 조정은 국민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춰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이렇게 급격한 변동은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주택 가격은 급락했고 주택 거래량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집 있으신 분들은 정상적인 주택 거래가 되지 않고요. 집이 없으신 분들은 깡통 전세와 역전세 위협에 크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 팀은 예측 가능한 시장 관리 그리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통해서 국민들이 집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굉장히 크게 올랐고 이로 인해서 가계 부담이 굉장히 커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시장 침체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부작용이나 이런 국민의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올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시계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국민들의 보유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였고 향후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 추가 인하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징벌적 수준이었던 보유세를 관계부처와 함께 부담 가능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과감하게 낮춰가겠습니다. 주거복지 혜택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 방향들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고 정부의 기본 책무이기도 합니다. 공공임대가 이미 양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질적 수준으로 과감하게 높여나가겠습니다. 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저희가 주거급여도 작년보다 한 11만 가구 확대해서 146만 가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증가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청년층과 그리고 신혼부부들을 위한 내 집 마련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은 혼인, 자녀계획 등 생애 설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출범 초 약속드린 바와 같이 청년층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새로운 청년주택 모델인 뉴홈을 마련하였습니다. 뉴홈은 시세 70% 수준의 낮은 분양가에 1.9%의 초저금리 장기 모기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미혼 청년 특별 공급도 신설하였습니다. 오는 2월 본 접수가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세 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철저히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직적인 전세 사기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범죄자들에게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주택이 위험한 물건은 아닌지, 임대인이 악성 임대인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임차인 분들께서 보증에 꼭 가입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도 보증이 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재정 여력의 확충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피해 지원 조치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까지 전세 사기가 뿌리 뽑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내 집 마련 선택 기준은 출퇴근의 편의성, 그중에서도 교통시설의 편의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 L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는 모두 서울 애각에 위치하여 속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거 안정이라는 게 주택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주택과 교통이 함께 가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GTX를 하루라도 빨리 우리 특히 수도권 주민들의 발 앞에다가 대령을 시키라. 우리 GTX 부서들은 지금 머리에 쥐가 날 지경입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빨리 이 답답함을 해소해라는 그런 의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국정 운영에 관해서 각 부처의 정책 방향을 보고받으면서 일관되게 드리는 말씀은 시장 조성,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관리, 산업 생태계 조성, 이 산업 생태계를 기술 중심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우리 공공 정책 방향을 잡고 그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산업 생태계와 시장 조성을 통해서 해가자고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국제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시장에 나가서 그야말로 치열하게 경쟁함으로써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최고의 기술 수준을 접해보고 또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가 스스로 체화하기 위한 것이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수출부서, 산업부서, 또 기술부서로서 정말 힘을 합쳐서 세계 최고의 이런 친환경 또 인프라 건설에 아주 통합적인 이런 기술을 육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이렇게 조성하는데 좀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